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스카이드의 배현기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배현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현기입니다.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가계 투자, 저축, 세금 문제 이렇게 일단은 요즘 이렇게 재테크하면 주식과 부동산이 대세를 하는데요. 이런 쪽에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식, 부동산이 대세인 것처럼 돼 있는데 네네. 사실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현금성. 네네. 그러니까 현금성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산군에.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 지키는 게 최선의 투자다. 이럴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식, 부동산이 항상 오르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때로는 내릴 때가 있는 거고 그런 때는 사실 그 자산을 갖기보다는 현금성을 갖고 지키고 기회를 보는 것이 나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 부동산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채권이나 현금성이 유리한 그리고 대세인 그런 국면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미 퍼스트 무브들은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런 재테크 전략이 굉장히 좀 유효한 것 같은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산이 최고야, 주식이 최고야. 그런 자세는 버리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항상 사이클에 따라서 또 정책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그 자산이 베스트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뉴스, 특히 환경 뉴스 열심히 보시고 하면 그 흐름을 읽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전문가조차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어렵긴 하지만 경기라든가 투자 사이클 어차피 이게 바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경기라든가 투자 사이클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때 현금이고 어느 땐 주식이고 어느 땐 채권이고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보면 주식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호황 국면에 접어들면 아시겠지만 커머더티, 원유, 곡물 이런 부분 거기에 이제 부동산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경기가 한번 후퇴 이게 빠지게 되면 그다음에 현금성이 현금성 자산으로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채권이 각광을 받고 하는 그것이 바로 투자 사이클 또는 경기 사이클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 이렇게 보통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적용하느냐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성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기간. 본인이 투자를 기간을 얼마나 갖고 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데이 트레이더 어떻게 돼요? 아침에 사서 장 끝나기 전에 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오늘 오를 종목이 뭐야? 어떤 뉴스가 있었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달에 투자 기간을 갖는다고 치고 1년의 투자 기간을 갖는다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날의 뉴스라든지 어떤 이벤트 이거에 따라서 사지 않겠죠. 주식의 가치, 전망 이런 걸 볼 거고 그다음에 좀 더 길어서 사이클을 넘어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추세를 보겠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또는 사람들의 기호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 추세를 보고 하는 투자. 그래서 보통 주식을 정석적으로 얘기하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때의 어떤 시황이나 뉴스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이 짧게 할 거냐 길게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투자하는 패턴 그다음에 종목 투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중에 그런 상품이 있습니까?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기간이 긴 상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금이죠. 그리고 이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을 저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령은 이제 또 10년 이상 하게 되고 보통 연금을 한번 하게 되면 20년 또는 30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 저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기간 따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연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익이 나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15.4%를 내고요. 그다음에 양도 차익, 캐피탈 게인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이제는 이것도 과세를 해요. 물론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그걸 넘어서는 부분이 이제 3억까지 가면 22%, 3억을 넘어서면 27.5%의 세금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급적이면 투자를 했는데 세금을 깎아주거나 적게 내거나 또는 분리과세를 하거나 이런 상품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으뜸이 저는 연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에 내가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네네. 소득 구간에 따라서 13.2나 16.5 이걸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금이 높을 때는 이렇게 세제 혜택 받는 맞습니다. 금융상품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동일하게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네네. 또 한 가지 그 고민은 세금뿐만 아니고 너무 그 금융기관들이 상품이 나와서 네네. 이 골치 아프다. 네. 그래서 좀 요즘은 ISA에서 만능 통장 요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네네. 영국하고 일본 제도를 이제 모방한 것이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전에 이제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지금은 아니고 ISA로 바꿔서 국민들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다가 그 제한도 없앴어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는 상품이에요. 그 ISA에 제가 돈을 넣으면 연간 한도가 2천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네네.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200만 원이 넘어서면 9.9%로 분리과세를 해요.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5.4라고 말씀드렸죠. 15.4가 아니라 200까지는 안 내고 200을 넘어서는 분은 9.9를 내니까 내가 예금, 펀드, 그다음에 심지어는 주식까지 할 경우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ISA에 넣어서 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네. 배 박사님 이렇게 금액 얘기하면 200만 원, 1,800만 원이지만 사실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높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네. 중하계층, 서민형, 네. 서민이 많은 금융상품을 좀 차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SA도 서민형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네네. 사업소득이 3,500 이하인 경우에는 ISA에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면 네네. 세금을 안 내는 금액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00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그 연간 한도가 2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뭐 100이든 200이든 여건이 되실 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도 자체도 그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대 5년까지 2월이 돼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ISA 통장에 돈이 생기실 때마다 넣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운용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지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신탁형이에요. 그다음에 금융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일임이죠.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해주는데 알아서 해주는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를 차지를 하죠. 1%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중개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ISA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2022년까지는. 근데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손실 본 거는 한도에서 차감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제가 ISA에 넣어서 2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럼 아까 200만 원의 세금 혜택이 얼마가 되겠어요? 400으로 들어갑니다. 그 주식에서 그럼 이득을 봤어요? 그럼 세금 그건 원래 안 내는 거기 때문에 200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이 주식을 한다고 쳤을 때 그냥 위탁 계좌에서 하는 거하고 ISA 계좌에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유리하죠. ISA에다 넣어서 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요즘에 중개형 ISA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산층 밑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일에 바쁘시기 때문에 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탁형, 그다음에 일임형, 중개형 얘기하면 아이고 잡다 이거. 그래서 아예 그냥 배 박사님한테 이 3가지 어느 쪽이 좋은지 그것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바쁘고 그다음에 신경 쓰기 어렵고 하면 사실은 맡기는 게 좋죠. 일임형으로. 그리고 그때는 중요한 것이 그 회사를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증권사, 은행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신뢰하는 회사에 맡기고 본인이 좀 공부도 하시고 여력도 있으시고 나는 내가 직접 해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형으로 하시는 거고 특히 주식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위탁계좌 가기 전에 여기 ISA에다 넣어서 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권고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종합해 보면 연금이 좋다, 맞는 통장이 좋다. 그러면 그 콤비네이션 하면 연금과 IS를 연계시키는 방법 이런 쪽으로 좀 중요한 생각할 수가 있죠? 질문이신데 그 ISA를 가입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세제 혜택을 보시려면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요. 3년입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 돼? 아니면 다시 재가입도 돼요.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야 돼.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연금 계좌에 넣으면 그 금액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또 연금 계좌에서 또 다른 세제 혜택이 발생을 하고 특히 넣은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또 세제 혜택이 주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13.2 또는 16.5.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금 ISA하고 ISA에서 200만 원까지 본인이 세제 혜택을 충분히 볼 만큼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빼서 연금 계좌로 또 넣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시면 본인의 재산 증식에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 들어가시고 젊은 분일수록 지금 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대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거 아시겠지만 이게 장기 투자고 또 복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찍 시작하는 거하고 나중에 시작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시청자분이 잘 아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시청자분이 이게 주식 투자하고 하는데 금융사에 이렇게 가면 직접 결정하기 전에 그 웰스 가이드가 어디냐?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전화를 해가지고 뭘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스 가이드가 항상 어떻게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건지 요걸 좀 이렇게 좀 방법을 좀 배 박사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린 주제 중에서 ISA는 취급하지 않고 연금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저희하고 접촉을 하시려면 저희는 모바일 자문회사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뭐 지점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앱 마이 머플러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시 말씀이죠? 저도 마이 머플러입니다. 마이 머플러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챗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충분히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저도 이제 금융에 오랫동안 이렇게 종사합니다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